네, 세부서 부동산 서입니다 11월 3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증가, 노 브레이크.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이어서 시청 바랍니다. 위에 6만 건까지 바뀌었던 걸 다시 자동으로 6만 건으로 바꿨던 걸 5만 5천으로 다시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파른 증가세가 느껴지시나요? 네. 추석 이전부터 이어오던 증가세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상방으로 돌파하고 올라가 버렸다. 자, 이렇게 매물이 증가하면 추후에 뒤따르는 현상은 전월세 매물의 증가라고 말씀드렸죠. 전세 물량도 정말 노브레이크, 월세 물량도 노브레이크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바닥을 다지는가 싶었더니 방향을 위로 틀어버렸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또한 2만 3천 개 수준으로 연초 대비는 그래도 많이 빠져있지만 20% 이상 빠져있지만 저점 대비로는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한 10% 정도 저점 대비로는 물량이 증가해버렸네요. 순식간이죠. 네, 거래량 114건, 양호한 거래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1850건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아니었네요. 주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신고되고 있고요. 거래량 이 정도면 2000건 가까이 2,000건 가까이도 갈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고가 매물이 굉장히 거래가 많이 위축될 거다.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시간이나 속도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까 아직도 비싼 값에 사는 사람이 있더라. 비싼 값에 빨리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양면성을 띠고 있는 두 부분을 같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10월 달에는 그 LH 물건 때문에 건당 거래 대금이 많이 떨어져 있고 11월 달은 아직까지 거래가 많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요 숫자 거의 4억 수준까지 한 3억 그래도 3억 한 후반대 아무튼 과거보다는 건당 거래 대금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바라보고요. 10월 달 거래량 생각보다 굉장히 선방하고 있더라. 그 이면에는 요 비율이 좀 올라가 있죠. 요거 LH 때문에 조금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자, 6억 이상 거래량 지금 70% 가까이 신고되었다고 보면 될 텐데요. 아무튼 거래량은 300건 아래로 떨어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데도 이걸 빠르게 감지하느냐 못하느냐. 야, 여전히 대단하다. 사람들 여전히 대출해서 집을 많이 사네. 대출 많이 내네. 이 뉴스를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대출 줘요. 이렇게 나오고 누군가는 뭐 사람들이 대출 많이 해서 집을 사기 시작했다고? 그럼 또다시 상승장이 시작인가? 이렇게 바라보고 누군가는 또 지르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바라봅니다. 아무튼 6억 이상 거래 비중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20%에 육박하던 비중이 10%대로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이상 징후는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가격대들보다 아무튼 고가의 아파트들이 조금 더 반응이 빠르게 오는 것 같아요. 자, 개별 건당 거래대금 살펴보시면은 6억 이상 넘어간다 하면 국평은 사실 그다지 많진 않아요. 고점 대비 20% 정도 떨어지고 삼익비치 요 계속 요 정도 비율 30%, 네, 조금 덜 빠지는 모습 대형 평형 그렇게 빠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해운대 두산 이브더 제니스 가격 6억이 빠졌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빠져 있어요. 6억 웬만한 조금만 내려오면 요 집안채 가격인데요. 아무튼 이쪽은 별로 생각하지도 않아도 괜찮겠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에 한 6억 이상 아파트가 조금 위축되듯이 부산도 아마 한 8억 정도의 아파트부터 많이 좀 위축될 거예요. 그 아래쪽은 나름대로 조금 견고한 모습? 견고하다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아무튼 좀 확실히 좀 비싸다. 부산 분들이 고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빠졌다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산 비싸다. 부산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 똑같은 국평의 아파트에 사는데 대구는 3억짜리면 3억 4천이면 살 수 있는데 부산은 5억은 줘야지 살 수 있으니까요. 자, 나머지 또 내려와 보면은 가격 30% 이상씩 빠지는 것들 종종 보이고 20%, 30%, 거의 40%, 네, 20%, 20%, 7억, 6억 이상 아파트 거래량 오늘 한 20건 넘었습니다. 100건 넘는 거래량 중에서 거의 한 20% 정도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대한 롯데캐슬 레전드 2층은 좀 확실히 많이 빠지는 느낌 듭니다. 6억. 자,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소형 6억. 대구에 인기 있는 소형이 4억 5천 정도면은 웬만한 지역들은 좀 살 수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확실히 30% 정도 비싼 게 맞다. 비슷한 입지 봤을 때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 예, 집값 왜 이리 많이 올랐지? 물가 오르는 것 대비 집값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집값이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중론을 이루고 있었죠.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돈을 쏟으면서 수입 물가도 비싸지고 여러 가지 생활 물가가 많이 비싸지면서 뭐 집값 올라서 불만이야? 오케이, 오케이. 물가 대비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불만이라고? 오케이, 물가 올려줄게. 그러면 됐네. 그 이런 분위기. 근데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물가는 높아지고 집값은 높아지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가르쪽 가격, 네, 가격은 금방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자, 요런 곳에서 기회가 좀 오더라. 대구도 3억대 아파트에 은근히 5억 중반, 거의 6억이 육박했던 물건이 3억 후반대, 요렇게 물건 나오는 것들이 제법 있어요. 보면은 거의 5억 후반까지 갔던 것이 3억 후반, 고점 대비 거의 2억씩 떨어지는 요런 시장. 부산은 요 기준을 조금 더 높게 보면 됩니다. 뭐든지 대구보다 조금 기준을 높여서 보면 비교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더라. 20%, 30%, 수영 SKB 1단지 30%, 문현 경동 리인 아파트 고점 대비 35%, 거의 7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4억 5천. 층수도 비슷하죠. 20층, 21층. 자, 요런 것들에 뭐 폭락 이런 이야기 저는 잘 하지는 않아요. 그냥 가격 많이 떨어졌을 때 어그로송으로 끌곤 하지만 시장을 바라보고 예측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시장 전체적인 폭락 이런 것보다는 그런 폭락이 나타났을 때는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이 처분 조건이라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은행에 대출을 낼 때 혹은 신규로 줍줍해서 아파트를 잡았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열쇠를 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는 폭락 나올 수밖에 없다. 국지적으로. 그것이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만큼 워낙 거래량이 없던 시절에 그런 폭락 거래가 나왔었고요. 지금은 개개별로 어려움에 처하는 곳들이 많죠. 그것이 가게가 되었건 기업이 되었건 아무튼 그것이 국지적으로 가격 하락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 네. 30%, 35%씩 빠지잖아요. 여기도 거의 35% 빠졌고요. 그 다음 20%, 보통 빠지면 25%, 거의 40% 가까이 빠지기도 하고, 많이 빠졌는 아파트들 가격을 보시면은 연식을 딱 보면 거의 답이 나와요. 80년대 아파트 혹은 90년대 초반의 아파트. 이런 경우에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빠지는 곳들, 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해지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물가 상승 부분이 그 분양가에 반영이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분담금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무시 못 하거든요. 한 10년차 아파트에 가격이 뭐 한 4억 정도 한다. 근데 이 구형의 아파트를 사서 분담금을 내라고 하니까 웬만하면 4억 내라 그러잖아요. 삼익비치도 9평에서 9평 가는데 7억 내라 그러잖아요. 웬만한데도 생각보다 많은 돈을 부담시키거든요. 근데 부산 노인과 바다 아닙니까? 고령화율 굉장히 높잖아요. 그 돈 부담할 수 있을 만큼 그 돈 있으면 그냥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3, 4억 부담할 정도면 그냥 살면서 그 돈 파먹고 살아도 충분한데 그 돈을 집에 다 때려 넣어버린다? 기초연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무 암울하잖아요. 좀 생각보다 국가에서는 미래를 대비해주지 않더라. 개개인은 뭐 기초연금 몇 푼에 의존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더라. 오히려 여유 자금이 조금 있다면은 뭐 지금 뭐 저축이나 아니면 뭐 괜찮은 채권 금리나 이런 거 해서 좀 잘 설계하면은 뭐 큰 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큰 노후의 큰 빈곤이나 이런 문제와 맞닥뜨리지 않고도 충분히 탈출구가 있더라. 집에 다 때려 박는다? 어, 뭐 그로 인해서 집으로 인해서 주택연금을 받고 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한다. 주택연금 생각보다 돈 많이 안 쳐줍니다. 보면은 감정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안정적인 노후의 방법은 될 수는 있는데, 가격 이 정도까지.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네, 분양권 거래량, 그나마 선방, 전세 거래량 갑자기 좀 많이 위축되고 있어요. 여기 9월 달에 전세, 월세, 전체 임대 자체가 좀 많이 위축돼요. 물량은 많이 늘어나고 거래량은 위축되고 거래량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한번 잡아놓으면은 한번 나간다 그러면은 번거롭죠. 예, 번거롭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갱신권 써줬으면 좋겠다. 요런 입장들이 더 많지 싶습니다. 자, 요 막대 그래프의 크기가 커진다 함은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세 가격이 지금 갱신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전세 가격이 제법 빠지는구나. 새로운 세입자 만나게 되면은
지금 시장 시세대로 거의 거래가 체결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기존 임차인을 붙들어 두게 되면은 지금 시세보다 한 5천만 원은 더 받고 붙들어 놓을 수 있어요. 왜? 이사 가기 번거롭잖아요. 또 복비 또 임차인 또 나가면 딴 데 가서 또 복비 물어야 되지, 이사비 물어야 되지. 거래량은 아무튼 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